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다뤄볼까요? 네, 코로나19가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차 유행, 1차 유행 때보다 이번 3차 유행이 더 심각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죠. 네. 과연 3차 유행이 왜 기존의 유행보다 더 심각한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효과적인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확진자 수가 계속 300명 안팎으로 유지가 되면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 수는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확진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몇 명에게 옮기는지를 나타내는 이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라고 하면 한 명의 확진자가 다른 한 명에게 감염시킨다 이런 의미고요. 예. 네. 2라고 한다면 한 명의 확진자가 2명을 추가로 감염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선 것으로 방역 당국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즉 2명이 걸렸다고 하면 3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셈이 되는 거죠. 불과 11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로 떨어진 0.98이었는데 네. 이렇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치솟으면서 기하급수적인 추가 감염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방역 당국이 위험 수준으로 보는 감염 재생산 지수의 기준은 1.1입니다. 네. 방역 당국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빠르게 상승하며 직전주 1.1 내외에서 지난주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 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력이 위험 수준을 훌쩍 넘길 정도로 세진 상황이라는 건데요. 조용한 전파 역시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현재 가장 위험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조용한 전파 확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2차 유행과 달리 가족, 지인 사이에 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을 매개로 조용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 명의 확진자에서 시작하여 3, 4주 만에 160여 명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식조사에서 코로나 감염은 운에 달렸다는 답변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은 불운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감염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감염력도 50%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 위험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 더해서 또 네. 추워진 날씨 그리고 실내 활동이 줄어든 이런 요인들도 또 그리고 바이러스가 차고 건조한 곳에서 활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3차 유행을 가장 큰 위기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계절적 요인도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데 그 설상가상으로 연말도 다가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모임도 잦아지는 때인데 그런 것도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모임 줄이겠다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하지만 맞아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소규모 모임을 잠시 멈춰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연구진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분석한 결과 이 소규모의 모임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연구팀은 비약물 중재,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 등 약물 없이 감염병을 막는 조치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각각의 조치를 수리 모델을 대입해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꼽힌 이 소규모 모임 취소처럼 학교를 닫거나 국경을 폐쇄하는 것,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방역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은 마스크 착용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하게 이 방역을 하는 법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
대상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한 불편함도 있을 거고요. 또 경제적인 피해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을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맘때가 되면 연말 모임 잡기 바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풍경이 익숙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앞서 방역 당국이 올겨울이 이 거리두기로만 코로나19를 방어하는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겨울 좀 힘들더라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백신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올 겨울은 백신 없이 우리끼리 이겨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번 겨울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